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2021년 부동산 현황 정리. 2021년을 마무리하는 부동산 현황 정리를 했습니다. 2022년, 2030년 큰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궁금증이 계신 분은 아래 메일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목차는 2021년을 마무리하는 모든 부동산 관련 빅데이터를 정리하였습니다. 2022년, 2023년 앞으로 어떻게 될지 2021년 데이터들을 분석하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매수자, 매도자의 동향을 나타낼 수 있는 매수 우위 지수입니다. 지금 매수 우위 지수를 보면 10월 11일 이후 12월 27일까지 계속 매수 우위 지수가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매수자, 매도자가 팽팽한 상황을 나타내는데 서울이 50, 인천 42, 울산 37, 대구 25. 즉 매도자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 지금 3달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지 데이터들을 보면서 매주 분석을 해야 합니다. 2001년부터의 지금 빅데이터로 보면 지금 최근에 이렇게 꺾여서 서울과 수도권을 위주로 봤는데 한 50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50 정도였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 좀 정체되는 좀 그러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많이 꺾였습니다. 앞으로 이 매수 우위 지수가 어떻게 변할지 계속 좀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될 테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반등의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겠죠. 여기에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그때의 하락기까지 가려면 아직도 한 30 정도가 더 떨어져서 한 20 정도에서 좀 유지가 되는 기간이 한 2, 3년 정도 돼야 본격적인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 40 정도 떨어졌을 때, 뭐 한 30 정도, 35 정도 떨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지역에 영끌이 아닌 한도에서 접근해 보는 것도 좀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지금 0.07로 낮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좀 안정돼 있죠. 서울 같은 경우는 0.08, 0.07로 0.01 정도 더 떨어졌고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지금 0점대, 0.0대에 지금 머물면서 굉장히 좀 안정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0.1에서 0.07로 더 가격이 낮아졌죠. 가격 증가율이 낮아진 겁니다. 아직은 플러스지만 이게 마이너스로 지금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관망을 하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핫한 지역이었던 인천도 보면 12월 6일까지만 해도 0.27이었는데 지금 0.09로 거의 서울 경기도랑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좀 안정돼 있고요. 지금 서울 경기도의 전세도 0.06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가격 상승이 거의 없는 것이죠. 물론 2021년 7, 8월에 임대차 3법에 의한 계약계 시청구권 2년이 도래하는 기간인데 그때 가격 변화가 어떻게 될지 전세가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매주 분석하면서
지금 무주택자인 분들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 계속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을 보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반등하는 시기, 그때를 좀 보면서 실거주, 무주택자인 분들이 실거주할 때 그런 시기를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전주 대비해서 0.12를 기록하면서 지난주 변동률과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좀 전세와 매매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큰 틀에서. 그리고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0.12 정도 상승률이 굉장히 낮지만 수도권 0.1, 전주 대비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0.1%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지난주에 변동률 0.07보다는 조금 높아졌지만 아무튼 0.1 이하의 낮은 상승률로 굉장히 안정돼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아파트 전세가격 주간 변동률 전국이 0.12, 수도권이 0.1, 5개 광역시가 0.09. 지금 계속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전세가 상승률은 매매가 상승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안정되어 있는 이런 추세에서 섣불리 매도를 하시려는 분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매 가격도 굉장히 안정된 조금씩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지수인 시장 강도라는 지수가 있는데 지금 거래가 되지 않고 완전히 심리가 붕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앞에서 얘기한 매수 우위 지수는 KB에서 나타내는 지수이고 이 시장 강도라는 것은 그 개별 회사인 부동산 지인이라는 데서 매수, 매도, 거래량 같은 것을 전부 분석해서 시장 강도라는 것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지표를 보면 이 파란색이 매매와 관련된 시장 강도 지수인데 2010년부터 2013년 이때 한창 가격이 하락기일 때 그때 보면 0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여기죠. 여기 0이니까 약 마이너스 한 20에서 0 사이에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여기가 백선인데 한 150 정도에 지금 가 있습니다. 150, 150에서 약 130 그 사이가 돼 있죠. 아직도 이게 좀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려면 한 200 정도 이상 좀 떨어져야 되는데 요 추이를 좀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KB 부동산의 매수 우위 지수와 이것은 다른 지표인데 이 지표도 하나의 좋은 분석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지수가 약 한 요 근방에 놓였을 때 실제 실거주로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좀 매수를 하면 좋은 타이밍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좀 데이터를 보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꽁꽁 얼어붙은 심리를 나타내는 게 지금 거래량이죠.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서울 지역을 나타내고 있는데 서울 지역의 거래량이 지금 12월 달에 500밖에 되지 않습니다. 500, 566 평균 7천에서 6천 정도의 거래량이 있던 서울이 요 까만 게 실선이 실제 거래량, 요 하늘색 옅은 선이 평균인데 굉장히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 6천 건 거래가 돼야 되는데 12월 달에 500건, 566건.
오늘이 이제 새해를 맞이했는데 다 고려를 하더라도 1000건 아래가 되지 않겠나. 거래량이 거의 뭐 한 5분의 1, 6분의 1 토막이 났다고 볼 수 있죠. 거래가 안 나오는 거에서 신고가가 하나씩 터지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진정한 가격이라고 판단을 할 수 없고, 그거는 좀 허수가 많이 낀 그런 가격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량 및 수요량, 이 공급량이 수요량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미분양과도 관련이 되는 건데, 공급이 많으면 미분양이 나기 때문에 일단 공급량과 수요량으로 좀 판단을 하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요 빨간색 지금 업데이트돼서 이번 주에 2025년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이거는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새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고, 시간이 지날수록 2025년에 공급하는 양도 계속 이렇게 쌓여가겠죠. 매주 좀 분석을 하면서 추이를 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약 49,000, 48,000 정도의 공급량이 필요한데, 2021년은 그나마 좀 공급량이 엇비슷하게 갔는데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지금 공급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수요는 약 48,000이 필요한데 굉장히 조금 리스크한 부분입니다. 지금 금리 올라가고 대출 제한하고 각종 세제, 보유세 중과하고 또 공시지가 올리고 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그런 심리도 있고 해서 보합에 횡보를 하면서 좀 안정된 경향을 나타내는데, 서울 지역은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 게 약간 좀 불안 요소로 있습니다. 계속 좀 추세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올해까지는 공급이 어느 정도 좀 있었는데 그때도 가격이 좀 많이 급등했는데 지금 정책으로 억누르고 있는데 2022년, 2023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급이 좀 있는데 2024년, 2025년 아직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 돼야죠. 이것도 공급이 요 빨간 선, 약 한 6만 9천 호를 넘을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대구와 세종을 보면 과거에 이렇게 공급량이 너무 많았죠. 이 빨간색 수요 필요량보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급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계속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기에 따라 예측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 아파트를 구매를 할 때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은 부동산 지인이라는 어플 사이트 가서 분석을 좀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각 그 원하는 지역을 이 사이트 가서 분석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구수와 세대수가 줄어드는 지역은 가격 조정이 예상이 되는데, 단적으로 좀 서울을 보면 서울의 올해 가격이 다른 지역 경기나 인천보다 많이 오르지는 못했죠. 그래서 상승은 했지만 약 한 6, 7% 정도의 가격 상승을 했지만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못한 이유가,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 1.5%입니다. 인구 변화수가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꺾였죠. 마이너스 1. 그 전에도 서울은 조금씩 인구가 감소가 됐지만 올해 특히 완전히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금 1.5로, 그리고 세대수 증감률은 0.14%, 0.14%로 세대수 증감률은 플러스지만 그 증감률이 0.14로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제한이 있었고, 올해 가장 가격이 많이 급등한 이 인천 같은 경우를 보면, 인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인구수가 마이너스였지만 올해 플러스 0.12로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들고 있다. 근데 인구가 느는데 거기에 세대수까지 플러스 증가율이 2.25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구도 늘어나면서 세대수도 증가한다는 것은, 이거는 실수요로 이쪽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서울은 인구수는 지금 줄어드는데 세대수가 미약하게 늘었기 때문에 인천만큼 가격 상승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천이나 경기도 외곽 지역이 이런 경향을 계속 보인다. 이런 식으로 나가보겠죠. 그러면은 내가 실거주할 지역, 그 지역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지금 부동산 지인에 가면 그런 여러 가지 툴을 이용해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지역의 아파트와 꼬마 건물을 매수를 하고 상가도 이런 툴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면서 동선 파악을 해서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파트 매물 추이 지금 보면은 계속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을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일자별로 보면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도 같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면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매물이 계속 지금 쌓이고 있다. 판매가 되지 않으니까 이 데이터들이 나중에 뭐 이렇게 꺾이는 경향을 나타낸다든지 그럴 때는 또 중요한 시그널로 보고 실거주 하시려는 분들은 핵심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핵심 지역의 좀 아파트들을 보면은 강남의 도곡 레슬, 그리고 고덕의 레미안, 마포의 이편한 세상, 과천의 레미안 슈루, 안양의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광명역 파크자이를 보면 최근에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끝이 다 꺾이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개 정도 마포의 이편한 세상은 약간 끝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도 간헐적인 지금 거리겠죠. 이것을 빼면 지금 나머지 그래프들은 다 끝이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이 끝이 꺾인 게 계속 이렇게 갈지 아니면 다시 반등을 할지 매주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할 때 또는 실거주죠. 실거주 겸 투자죠, 요즘은. 그 아파트를 실거주 겸 투자로 판단을 할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격 변화, 변동률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 보면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2010년에서 2014년 이 시기에 요 파란색 그래프, 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매매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매매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이때는 매매 지수가 요 파란색 그래프, 이 파란색 그래프를 보면은 이 막대 그래프 놓임 위치를 보면은 약 50에서 90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지수도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에서 0 구간. 이쪽이 이제 지수인데 마이너스 1.0에서 0 구간. 다 요 구간에 놓여 있게 되죠. 요 구간에 요 빨간색 구간에 놓여 있게 되는데 지금은 요 지금 파란색 구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더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하향 안정화되려면 이 그래프들이 이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는 그런 형상을 나타내야 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같죠. 2010년도, 14년도를 보면 그 매매 지수와 매매 가격 변동률이 매매 지수는 약 한 70에서 90 정도 수준에 지금 있고 이 수준에 있고 그리고 그 매매 가격 변동률도 보면 요 마이너스에 지금 다 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에서 0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큰 이익을 보려면 이 그래프들이 서울과 경기 및 내가 원하는 지역이 이런 형상으로 바뀌는 적어도 바뀌는 형상이
어느 정도 흡사해지는 시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겠죠. 예, 그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실에 가면 가격 분석이라는 아파트 실거래가는 어플 그 사이트에 가서 내가 원하는 지역을 놓고 좀 분석을 하시면서 매주 좀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시기상으로 2023년 이후에 공급이 좀 많이 원활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요런 그래프가 요런 그래프로 좀 변경되는 그런 시기를 매수 타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근 일주일 만에 지금 내용을 좀 올리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좀 건강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위기에서 좀 든 생각인데요. 저는 얼마 전에 아래와 같은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수술을 받고 좀 회복 기간을 갖고 이제 막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린 건데요. 지금 병명이 보면은 유리체 출혈과 황반 변성입니다. 제가 약 한 22년, 23년 회사 생활을 하고 투자를 하고 몸을 좀 혹사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빚더미에도 앉아보고 마음고생도 해보고 가정도 건사하면서 하다 보니 건강이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평생 힘든 삶을 견디며 이제야 겨우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려고 한숨을 돌리려는 순간 이 황반 변성이랑 유리체 출혈은 실명의 위기까지 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일주일 동안 병상에 누워서 예, 병원을 나서면서 주기적인 검진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건강하게 두 발로 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건강을 잃어가면서 돈을 벌고 잃은 건강을 다시 되찾으려고 번 돈을 다시 다 거기에다 넣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바보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혜도, 학문도, 운동도, 행복도, 쾌락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하신 여러분은 이미 부자입니다. 아니, 지금 건강하시지 않더라도 가장 건강한 정신과 가장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운동, 금연, 소식, 건강식, 금주, 충분한 수면. 제가 거의 다 못 지킨 것들이네요. 그래서 저는 2022년에는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려고 합니다. 신체적인 건강과 사회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이 세 가지에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에게는 돈이란 가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한 바디와 건강한 마인드가 있으면 정말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여러분도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좋아하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질병과 부상이 없이 약과 병원에 의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도 사회적인 건강은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사랑을 주고받을 줄도 알고 사회에 환원하는 법을 실천하고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즐겁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으려고 좀 인격적으로도 좀 많이 수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좀 즐겁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건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좀 2022년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제가 외국어에 굉장히 흥미가 많고 외국 여행, 문화 이런 것에 흥미가 많았었는데 이런 삶에 찌들어서 그런 것들을 모두 잃고 살았습니다. 올해는 제 청년 때 그런 세포를 한번 깨워서 건강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주력하는 한 해가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이런 좋은 금융 및 부동산, 투자 관련 소식은 제가 요약해서 계속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올해에도 승리하는 한 해 되세요. 감사합니다.